오늘은 야간 등산 시에 주의해야 할 점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간 등산이 일반적인 것은 아니지만 사람이 많은 시간대를 피해 혹은 일출 산행을 보기 위해 동틀역 전후로 해서 산을 오르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요. 야간 산행은 주간 산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람이 없어 한적하게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험 요소가 훨씬 많습니다. 지금부터는 야간 등산 시에 반드시 챙겨야 할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특별히 더 주의해야 할 점들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간 산행 준비물과 크게 다를 것은 없습니다만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준비물이 있다면 그것은 헤드랜턴입니다. 일부 산에는 곳곳에 조명을 설치해 두어 그나마 덜 위험하긴 하지만 대부분의 유명하지 않은 산은 조명이 없어 거의 암실과 같다고 말할 수 있죠. 만약 헤드랜턴을 깜빡하고 가져오지 않았다면 아쉽지만 그날의 산행은 포기해야 합니다. 그만큼 헤드랜턴의 중요성은 절대적이기 때문에 보조 랜턴과 여분의 배터리도 반드시 챙겨야 하는데요. 여분의 배터리는 자켓 안쪽에 있는 포켓에 보관하여 차가워지지 않게 하여야 하며 반드시 미리 성능 테스트를 하여 고장 유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 헤드랜턴과 함께 핸드랜턴도 추가로 가지고 다니는데요. 조명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말이 있듯 가끔 헤드랜턴의 시야각 안에 들어오지 않는 장애물들을 헤드랜턴을 통해 확인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늘 가지고 다니는 장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야간 등산 시에 복장의 중요성은 굳이 말할 필요가 없이 중요하지만 특히나 옷의 색상도 중요합니다. 자켓의 경우 최대한 밝은 색상을 입는 것이 중요한데요. 어두운 색상의 경우 멀리서 볼 때 등산객이 아닌 야생 동물로 오인받는 경우가 있어 야간에 멧돼지 사냥을 하는 헌터들의 표적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최대한 내가 등산객이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렇게 배낭에 스트로브 라이트를 부착해 두어 멀리서도 눈에 잘 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이러한 스트로브 라이트는 다른 야간 등산객에도 안도감을 줄 수 있는데요. 산에서 야생 동물도 무섭지만 어쩌면 사람을 만나는 것이 더 무서울 수 있기에 최대한 상대방에게 나는 위협적인 사람이 아니다 라는 시그널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유명한 산의 경우 야간 등산을 하신 분들이 종종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산에서는 야간에 사람을 만나게 되면 가끔 깜짝깜짝 놀라곤 합니다. 물론 상대방도 놀라긴 마찬가지일 테고요. 만약 멀리서 사람의 인기척이 느껴진다면 미리 편안한 목소리로 먼저 인사를 하는 것이 좋은데요. 안녕하세요. 혹은 일찍 산에 오셨네요. 안전한 등산 하세요. 같은 가벼운 인사를 먼저 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주간 산행도 그렇겠지만 야간 산행 시에는 절대로 비법정 탐방로로 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야간 산행 시에 잘못 길에 진입하면 조난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데요. 이렇게 조명을 끄게 되면 도무지 방향을 분간하기 어려워질 만큼 위험해져서 자칫 발을 헛디뎌 낙상사고와 실족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또 동물들이 다니는 길로 진입할 경우 주로 야간에 활동하는 멧돼지의 습격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밀렵꾼들이 불법적으로 설치해 놓은 덫을 밟아 큰 위험에 빠지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비법정 탐방로는 가지 말아야겠습니다. 또한 최악의 조난 상황을 대비하여 여분의 보조 배터리는 필수로 가지고 다니셔야 하며 만약 조난 상황에 119에 신고를 한다 하더라도 생각하시는 것보다 조난 현장에 구조대원이 빠르게 도착하는 것은 아니기에 도착할 때까지 버틸 수 있는 보온 장비는 반드시 갖추셔야 합니다. 또한 일기예보에 없던 비나 눈이 내리는 경우도 산에서는 빈번하기 때문에 우비 또는 작은 우산이라도 꼭 챙기셔야 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잘못된 경로로 진입할 경우를 대비해 GPS 앱을 반드시 켜고 다니실 것을 강조하는데요. 길을 잘못 진입했다는 느낌이 드는 즉시 걸음을 멈추고 GPS 앱을 확인하여 조심히 왔던 길로 되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야간 산행에는 멧돼지는 물론 다른 위험 생물들도 많아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요. 뱀의 경우 종류에 따라 야행성인 것들도 있어 바닥을 잘 살피시며 걸으셔야 하고 만약 만나더라도 대부분 먼저 공격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조심히 그 장소를 지나가셔야 합니다. 또한 야간 산행 시에 진해도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주로 지내는 습한 곳에 서식하고 있으며 물리게 되면 당연히 몸에 데미지를 입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등산 중 휴식을 취해야 할 경우 절대로 바닥에 그냥 앉지 마시고 이렇게 간이 낚시 의자라도 준비하여 휴식을 취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계절이 쌀쌀한 날씨에 야간 등산을 할 경우에는 차가운 생수보다는 따끈한 물을 미리 보온병에 준비해 오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렇게 달달한 코코아를 타서 마시면 심리적인 안정은 물론 몸의 전해질이 빠르게 흡수되어 몸의 생기를 되찾아주고 긴장된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적극 추천드립니다. 반대로 차가운 물은 위장을 자극하게 되어 배탈이나 복통이 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추천하지 않습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야간 산행은 혼자보다는 2인 이상이 함께 다니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문제가 생겼을 시에 서로 도움이 되겠죠. 이러한 묫자리는 일반적으로 무섭게 느껴지고 가까이 가기 싫은 것이 사실이지만 엄밀히 말하면 산에서 이러한 묫자리만큼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대부분 땅이 평평하게 다져져 있고 잔디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햇빛이 잘 드는 곳이 바로 묫자리이기 때문이죠. 최악의 경우에는 이러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며 안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주변시란 눈이 정면을 응시하고 있어도 주변을 인지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변시란 단순히 시각적으로 주변을 인지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닌데요. 예민한 감각을 동원하여 주변의 상황, 소리, 움직임, 그리고 위, 아래, 옆에 있는 여러 위험 요소들도 인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인지 능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위험에 대한 대처가 빠르며 당연히 더욱 안정적으로 산에 오를 수 있습니다. 주변시를 키우는 훈련은 평소에도 자주 해주시는 것이 좋은데요. 몸을 이완시킨 상태에서 눈은 정면을 응시하고 주변에 움직임이 있는 것들을 포착하는 연습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인간은 긴장 상태가 고조되면 주변을 응시하지 못하고 당장 앞의 물체만 응시하게 되는 터널 비전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증상은 등산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그리고 운전 시에도 큰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반드시 시야를 넓히는 훈련은 꾸준히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랜턴과 같은 조명 도구가 없어서 빛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당연히 이동하지 않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맞습니다만, 부득이하게 반드시 이동해야만 한다면 어둠에 적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암순응 혹은 암적응이라고 하는데요. 우리의 몸은 생각보다 적응 능력이 빨라 어둠 속에서도 결국은 적응하게 됩니다. 일단 빛을 잃게 되어 주변이 어둠으로 인해 보이지 않는다면 잠시 움직임을 멈추고 완전히 어둠에 적응할 때까지 기다리며 주변의 상황에 대해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호흡을 크게 하여 안정을 취하고 앞서 말씀드린 주변 시력을 활용하시고 한 지점만 바라보지 마시고 눈을 여기저기 움직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어느 정도 어둠이 적응이 되어서 이제 이동하려 한다면 최대한 보폭을 줄이시고 천천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야간 등산은 당연히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많은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부득이하게 야간 산행을 하셔야 한다면 반드시 필요한 장비들은 꼭 갖추시고 등산 경로를 미리 이미지 트레이닝 하시기 바랍니다. 야간 등산은 성취 시의 담력을 기르고 뿌듯함도 크지만 그만큼의 위험 요소가 도사리고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